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생명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 막전이 전도 킬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시간에서 신경계 막전이 전도는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접근 방법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 수능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를 주었대요. 자, 신경이 두 개가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속도 비교예요. 신경 두 개가 나왔다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A와 B 지점, P 지점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이 T1이래요. 구체적이지가 않죠? 네. 그 다음에 Q1, Q3의 막전이를 측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도 속도는 자, 뭐뭐가 뭐뭐보다 빠르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잘못 읽었다가 긴장해서 잘못 읽어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A가 더 빠르다. 그래서 이런 건 읽자마자 바로 도식화 합시다. 부등호를 이렇게 쓰면 이제 실수할 일은 좀 덜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신경계 문제, 막전이 전도 문제를 봤는데 구체적인 값이 없어요. 전체 시간이 안 나와 있고 지점별 거리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막전이 그래프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가 않죠. 그러면 문제는 접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값이 없을 때 접근은 네, 그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막전이 값을 가지고 A와 B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A 그래프를 그리면 혹은 B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A는 1번이 플러스 30이네요. 그 다음에 2번이 마이너스 54, 3번이 마이너스 60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80이 2, 플러스 2가 3, 그리고 마이너스 44가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B가 더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개념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속도가 더 빠른 뉴런일수록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막전이 시간이 더 많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 찍힌다. 같은 지점을 비교해 볼게요. 어떤 지점이요? 네. 이 2번을 비교해 볼게요. 2번. 2번 지점. 당연히 마이너스 80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A가 좀 느리다고 했으니까 A에서는 이것보다 왼쪽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B의 2번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제일 오른쪽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자, 제일 오른쪽에 위치했다는 말은 같은 뉴런에서 제일 오른쪽에 위치했다라는 말은 막전이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거고 그 말은 이동 시간이 짧다는 거죠. 이동 시간이 왜 짧아요? 이동 시간이 짧은 이유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워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점 2는 자극을 준 지점 P로부터 가까운 Q1이 되겠네요. 2번은 Q1. 자, 그럼 2번은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A의 2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찍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3번 있죠? 3번이 오른쪽에 찍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찍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번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제일 왼쪽에 있잖아요. 그 말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왜요? 막전의 시간이 덜 진행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3번이 자극을 준 지점 P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Q3, 1번이 Q2가 되겠네요. 그죠? 가까운 지점일수록 Q1, Q2, Q3 가까운 지점일수록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B에선 여기, 그 다음에 1번이 와야겠죠? 여기. 그 다음에 3번은 이 두 지점 다 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 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3은 Q3 맞죠?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A의 Q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막전이를 묻고 있어요. 이 변화가 지금 재분극 상태냐, 막전이 변화가 탈분극 상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개념 시간에서도 배웠겠듯이 막전이의 변화 혹은 막전이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값이 없었을 때는 막전이 혹은 막전이 변화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Q3은 이거죠. 지금 재분극 상태가 아니고 탈분극 상태래요. 오케이. 자, 그러고 디귿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전이 상태가 지금 나트륨이 밖으로 확산되냐, 즉 탈분극 상태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값이 없을 때 막전이의 변화, 막전이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Q2라면 1번이죠. 1번은 재분극 상태니까 네,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구체적인 값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접근했고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깝다. 이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막전이의 변화 혹은 막전이를 물어봤을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끝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신경 A와 B의 전도에 대한 내용이다. 자, 신경 두 개가 나왔어요. 신경 두 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속도 비교. 자, P 지점에 자극을 주고 경과 시간 5초. 전체 시간이 5초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죠. 이동시간 플러스 막전이 시간을 막전이 값과 뉴런 위에 써놔야 돼요. 그죠? 계속 봐볼게요. A와 B는 흥분 전도 속도가 다 다르며, 오케이. 한 신경은 1초당 2cm를 이동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지점별 거리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막전이 그래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는 이동 시간과 막전이 시간을 막전이 값과 뉴런 위에다 써놔야겠죠? 그럼 써볼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80, 이거는 막전의 시간이 3초여야만 갖는 막전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33이라고 써놓고 전체 시간이 5초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그러면 2초가 되겠죠. 2 플러스 3, 2 플러스 3.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막전이 값 위에 써놨으니까 뉴런 위에도 한번 써볼게요. D1에서 A의 D1에서 2 플러스 3이니까 2 플러스 3, B의 D2에서 2 플러스 3이니까 2 플러스 3. 자, 이렇게 써놓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자극을 주었을 때 D1까지 이동시간이 2초라는 거를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즉 4cm를 2초 만에 갔다는 거겠죠. 그러면 A는 속도가 몇이에요? 2가 되겠죠. 그럼 B는 속도가 몇이에요? 6cm를 2초 만에 간 거니까 속도는 3이 되겠죠. 3. 그죠?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A가 2고 B가 3이기 때문에 A보다 B에서 빠르다. 맞는 거죠? 5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니은번은 막전이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는 막전이 변화를 어떻게 구해요? 막전이 변화는 그죠? 막전의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막전의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막전의 시간은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의 시간, 이걸 통해서 막전의 시간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D2는 여기잖아요. 몇 플러스 몇이죠? 3 플러스예요. 왜 선생님 3 플러스예요? A가 속도가 2잖아요. 그러면 6cm 떨어진 곳까지 3초가 걸릴 거고 전체 시간이 5초니까 막전의 시간은 2초가 걸릴 겁니다. 자, 막전의 시간이 2초래요. 막전의 시간 구했으니까 한번 막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전의 시간이 2초일 때 탈분극이냐?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지만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는 막전의 변화, 막전이는 어떻게 구해요? 네, 막전의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도 봐볼게요. 지금 막전이를 묻고 있죠? 막전이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막전이는 막전의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막전의 시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D3에서 B, D3에서 여기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여기 4 플러스 1이고 여기는 3분의 8 플러스 3분의 7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A의 D3에서의 막전이는 막전의 시간이 1초예요. 1초. B는 3분의 7이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A의 막전이는 막전의 시간 1초니까 한 마이너스 60 정도 나오겠네요. B는 3분의 7이니까 2.3초 정도가 되겠죠? 2.3초 정도면 한 대략 마이너스 3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하게 된다면 한 1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방향만 조금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구체적인 값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값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몇 플러스 몇, 이동시간 플러스 막전의 시간을 막전의 값과 뉴런 위에 쓰면서 문제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댓글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2017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자, 봐볼게요.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를 나타냈대요. 자, 신경 두 개 나왔죠? 속도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1 지점에 자극을 주고 D1 지점에 자극을 줬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가 않네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가 않지만 지점별 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막전이 그래프를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문제를 보았을 때 이게 구체적인 값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인 값이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 사용했던 방법 뭐예요? 막전이 값과 뉴런 위에 몇 플러스 몇, 몇 플러스 몇 써놓기. 구체적인 값이 없을 때 했던 방법.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사용했던 논리를 사용하거나.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1, 2, 3, 4는 네, 그거라고 합니다. 막전이 값이래요. 그러면 구체적인 값이 지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떤 학생들은 이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바로 알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2 마이너스 80 2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A와 B가 속도가 2, 3이래요. 2, 3. A와 B가 속도가 2와 3. B가 더 빠르죠? 근데 왜 이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80으로 서로 막전의 값이 같을까요? 그 이유는 네, 이동 시간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일 것 같습니다. 막전의 시간이 똑같은 이유는 이동 시간이 똑같다는 말이고, 자,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의 이동 시간이 똑같기 위해서는 그죠? 자극을 준 지점에서 막전의 값을 재야겠죠? 그래서 2번은 D1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그래프 그려볼게요. 플러스 30,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5, 4, 마이너스 55, 1, 그러고 마이너스 20, 1, 마이너스 10, 3. 아이고야, 잠시만요. 3.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지점 3을 비교해 볼게요. B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서는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B의 3은 여기에 올 수가 없죠. 여기 와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1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이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A에서 1번이 여기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와야겠죠. 선생님 왜 여기 올 수 없어요? 만약에 A의 1번이 여기 오게 된다면 B의 1번이 여기 오건 여기 오건 A가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왼쪽에 와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 보면 3과 1을 비교했을 때 A에서 3이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왜 오른쪽에 위치해요? 그거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이에요. 3이 1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거는 B에도 적용돼야겠죠? 3이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4번도 봐봅시다. 4번은 여기 문제에서 D4라고 줬네요. 자, D4는 다른 지점과 비교했을 때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제일 멀잖아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프를 다 그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기억번. 자, 이 기억번을 우리가 먼저 출제자가 우리에게 물어보기 전에 미리 판단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기억은 몇일까? 일단 이 기억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아마 이 속도일 것 같아요. 이 속도를 이용해서 기억을 찾아볼게요. 기억은 막전이 값이잖아요. 우리가 막전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구체적인 값이 없을 때는 그래프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그래프로 기억을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네, 몇 플러스 몇, 이동시간 플러스 막전의 시간,
씀으로써 막전이 시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 방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기억은 D4. 이거 일단 그 전에 이거 좀 정리할게요. 이게 D1, D2, D3, D4. 이게 D3, 이게 D2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D4까지 9cm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일단 3초고 전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막전의 시간을 알파라고 둘게요. 그죠? 그러면 이 알파 막전의 시간이 알파일 때 막전의 값이 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나?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불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그걸 알죠. A의 D3까지도 3 플러스 알파라는 거. 즉 A의 D3와 B의 D4가 막전이 시간이 같아요. 자, 막전이 시간이 같으면 막전이 값도 같겠죠. 그죠? 그러면 A의 D3에서 막전이 값이 B의 D4인 기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의 D3 막전이 값 몇이에요? A의 D3 마이너스 55죠?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55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3은 2에서 측정한 거다. 확인해보니까 그죠?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뭐와 뭐뭐가 같다. 우리가 미리 구했죠? 기억이라는 막전 위를 어떻게 구했죠? 네,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 몇 플러스 몇, 즉 막전의 시간을 알아냄으로써 구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이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한 번에 푼 학생이 있다면, 그 다음에 B의 D3. 지금 디귿은 막전이의 변화 상태를 묻고 있네요. 지금 막전이가 재분극이냐 탈분극이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막전이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구하죠? 구체적인 값이 없을 때는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B의 D3 봐볼게요. B의 D3는 1번이잖아요. 지금 탈분극 상태입니다. 탈분극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거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값이 있는 듯 없는 듯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이용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018년 수능. 신경 A와 B가 있대요. 속도 비교하는 거 중요해요. 속도 비교. 그리고 어떤 지점에 자극을 줬는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았고 4는 D4라고 합니다. 아, D4구나. 그 다음에 속도는 B에서가 빠르대요. 자, 이렇게 보자마자 부호화하는 게 실수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실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쭉 봐보면 구체적인 값이 없죠. 전체 시간이 t1, 거리도 주어져 있지 않고 막전이 시간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 있는 막전이 값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 그 다음에 B, 좀 그림이 조금 일정하지가 않네요. 일단 A부터 그려보겠습니다. 0, 1, 플러스 15, 2, 마이너스 65,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74. 오케이. 그 다음에 b 그려볼게요. b는 여기 마이너스 84 그리고 플러스 23 플러스 15 1 마이너스 45 2가 있죠. 자, 일단 b가 더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같은 지점 4 비교해 볼게요. 일단 4는 a는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겠죠. 근데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b에서 4가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a에서도 4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0은 여기 있겠다. 여기가 4번이겠다. 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점도 한번 봐볼게요. 2번 볼게요. 2번 마이너스 45 2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b의 2가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b의 2번이 여기 있는다면 a의 2번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a가 더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b가 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여기 존재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소리죠? 4번 다음에 2번이 제일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A에서도 4번 다음에 2번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3번은 여기 와야겠죠. 1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번도 여기 오게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여기 와야 된다. 그러고 쭉 봐볼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못 오네요. 1번이 3번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1번이 여기 와야 되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봅시다. 4번이 일단 우리가 D4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4번이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말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제일 가깝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극을 어디 줬겠어요? P와 Q 중에 Q에 줬겠죠? 그죠? 그래서 자극은 Q에 줬겠구나 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2는 D1이다. 자, 봐보면 여기서 3이 D1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3이 제일 왼쪽에 존재하잖아요. 제일 왼쪽에 존재한다는 말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D1은 3이다. 아니다. 니은은 맞고요. 지금 디귿은 뭘 물어보고 있죠? 막전이 상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막전이가 탈분극 상태인지 재분극 상태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막전이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값이 없을 때는 그래프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래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D2. D2는 누구죠? 네, 1번이죠. 네. D2는 1번이에요. 지금 B에서 D2, 1은 재분극 상태죠? 그래서 탈분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2019년 6월 17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대부분이 이 문제 해설 들으러 오셨겠죠? 이 문제 많이 어렵죠? 좀 꽤 많이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경계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체감상 어려웠다? 17번 문제입니다. 가계도 문제 번호죠? 가계도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쭉 보니까 전체 시간이 3이래요.
자, 구체적인 값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값이 있죠. 그렇다면 뉴런과 막전이 값 위에 몇 플러스 몇이라고 써놓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속도가 각각 2와 3이라고 합니다. 2와 3 구체적인 값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네, 한번 써볼게요. 여기 3은 보면 0 플러스 3이겠죠? 자, 이동시간이 0이라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이동시간이 0이라는 거는 이 지점에 자극을 줬다는 거죠. 3의 자극을 줬겠구나. 그래서 기억이 마이너스 8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몇 플러스 몇이라고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막전이 그래프에 네, 구체적으로 값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플러스 10이라는 막전을 갖기 위해서 뭐 2초가 지나면 플러스 10을 갖는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어디까지? 자극을 3에 줬다. 그 다음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아마 여기서 탁 막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학생들은 다 여기서 막히게 됩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막히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막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3의 자극을 줬다는데 이 3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극을 D1, D2, D3, D4, D5 이 5개 중에 한 곳에 줬다고 했잖아요.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태라는 거죠. 자, 제 수업을 이제 많이 들어본 학생이라면 제가 이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할지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가설입니다. 가설.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 막막할 때라는 거를 좀 풀어 말하면 조건이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정해지지 않아서 다음 조건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막막하다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이 막막할 때 우리는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저랑 한번 가설을 세워볼까요? D1, D2, D3, D4, D5 중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D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D1에 자극을 줬다면 우리는 네, 뉴런 위에다가 몇 플러스 몇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 1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2 플러스 1, 3 플러스 0 D2는 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는 지금 D1에 줬다고 가설을 세웠잖아요. 그랬을 때 모순이 생기면 이 가설은 틀린 가설이겠죠. 모순이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시간을 찍어봤을 때 이동시간 플러스 막전이 시간을 찍어봤을 때 이런 막전이 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니까 나올 수가 없네요. 선생님 왜 나올 수가 없어요? 플러스 10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D2에서는 막전의 시간이 2분의 5잖아요. 2.5기 때문에 플러스 10 못 나오죠. 자, 1 플러스 2 막전의 시간 2초라면 플러스 10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D4 2 플러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60이죠. 플러스 10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D1에 자극 준 거는 모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D1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고 바로 D2로 넘어가도 됩니다. 바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어요. 가설을 세우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인데요. 플러스 10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금 확인했듯이 막전이 시간이 2초라면 네, 막전이 값이 플러스 1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A에서 플러스 10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막전이 시간이 2인 지점이 두 개가 있다. 즉, 이 두 개 다 1 플러스 2라는 거죠. 두 개 다 1 플러스 2라는 말은 이동시간 1이라는 거잖아요. 즉,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다는 말이죠. 거리가 똑같고 이동시간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2cm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A의 속도가 2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가설을 세움으로써 어떤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가설을 세울 때 바로 D2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방금 해석한 바로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2cm 떨어진 두 지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D2는 그런 지점이 없죠. 그래서 D2도 없고 D5도 없어요. 그러면 D3거나 D4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D3에 만약에 자극을 준다면 D1에서 1 플러스 2가 되고 D4에서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다시 D3라고 가설을 세워볼게요. 1 플러스 2, 1 플러스 2. 자, 이러면 뭐 아직 이러면 A에서는 따로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B를 볼까요? B를 보게 되면 여기 플러스 10은 원래 1 플러스 2여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1 플러스 2여야지 나오기 때문에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이동시간이 1초가 떨어진 곳이어야 돼요. 즉 3cm가 떨어진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이 있나요? 그런 지점이 없죠. 아이고, 목이 맥히네요. 그런 지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D3에 자극을 줬다는 거는 모순이 생겼다는 거고 가설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극을 D3가 아니라 마지막 후보인 D4에 줬다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3cm 떨어진 곳이 있나요? 네, D2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2, 1 플러스 2, 1 플러스 2니까 이 4번이 D2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2번은 D1이 되겠네요. 이 1과 5는 D3거나 아니면 D5 둘 중에 하나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80 맞고요. 자각 준 지점 D3가 아니고 D4죠. 그 다음에 탈분곡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막전이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막전이 상태.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막전이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막전이 시간을 구해볼게요. 지금 D2니까 D2에서 막전이 시간은 1 플러스 2입니다. 1 플러스 2라면 재분극 상태네요. 그렇기 때문에 D급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일단 1차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게 있죠. 자극을 어디 줬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조건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렇게 막막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가설을 이용해서 그 막막함을 뚫어 나가야 된다고 했죠. 가설을 할 때 이제 여기서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이 조건을 보았을 때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 있네? 대략 한 2초가 막전 시간 2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cm 떨어져야 되고 3cm 떨어져야겠네? 그럼 당연히 D4겠네. D4라고 가정을 해볼까? 모순 없네? 이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전국엔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쉽게도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요. 네. 저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평범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같은 평범한 능력의 소유자, 지능의 소유자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런 발상이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설을 이용해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가설을 이용할 때 지금 가설을 할 경우의 수가 5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경우의 수 5개였나요? 실제로는 경우의 수가 5개가 아니었어요. 왜 5개가 아니었나요? D1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발견했죠? 플러스 10을 갖기 위해서는 막전이 시간이 2초여야 되고 이동 시간이 1초여야 된다. 그죠? 이런 어떠한 조건을 발견했고 그 조건에 의하면 D2, D5는 그 경우의 수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경우의 수가 하나, 두 개 지워지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끔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데 문제 풀다가 좀 궁금한 게 생기면 댓글 달아주세요. 언제든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2019년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번에는 신경이 3개가 나왔네요. 신경 2개 이상 나오면 속도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이 3초라고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거리도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막전이 그래프도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플러스 몇이다 라고 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의 속도는 2고 그러고 지금 보면 가의 막전이 그래프는 A와 B만 되는 거고 나는 C만 되는 거래요. 되게 형태가 낯설고 이런 유형은 처음 봤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황을 하는 건 인정하되 이거를 막 이게 너무 어렵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좀 어떤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낯설고 되게 신기한 유형일수록 막상 까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낯설수록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정신만 번쩍 차리고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일단 D1의 작을 줬대요. 그러고 마이너스 8, 일단 그 전에 그거 해야죠. 구체적인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시간 플러스 막전의 시간으로 갈게요. 1, 마이너스 80 있죠? 마이너스 80은 전체 막전의 시간이 3초거나 막전의 시간이 2초여야 되잖아요. 근데 D1의 작을 줬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0입니다. 0 플러스 3이겠네요, 여기는. 그럼 1은 C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 아니면 B 중 하나일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봐볼게요. 신경 2를 봤는데 D2에서 마이너스 80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막전의 시간이 3초이거나 막전의 시간이 2초여야 되잖아요. 막전의 시간이 아마 2초겠죠? 막전의 시간이 3초일 수는 없습니다. 막전의 시간이 3초라면 전체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0초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D2의 작을 줘야 되는데 D1의 작을 줬죠. 그래서 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신경 2가 C가 되겠네요. C. 그러면 3은 A 아니면 B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요. 1번과 3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1번과 3번. 자, 1번과 3번을 구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봅니다. 막막할 때 그 막막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앞서서 말했듯이 가설입니다.
가설을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 이 1번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 60이 나올 수 있을까요? D3에서는 2 플러스 1이죠. 2 플러스 1이라면 네, 마이너스 60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순이 없는 거죠. 모순이 없다면 그 가설이 맞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B가 되고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60은 막전인 시간 1초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동 시간 2초네요. 그래서 6cm를 가는데 이동 시간 2초다. B는 속도가 3이겠네요. C는 속도는 몇이에요? 1 플러스 2. C는 여기 1 플러스 2인 거죠? 그럼 C는 속도가 2겠네요. 문제 풀어볼까요? 속도 똑같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지금 막전이 변화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막전이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는 막전이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막전이 시간을 구해볼까요? 전체 시간은 3초라고 합니다. 1, A죠? D2 볼까요? 1 플러스 2죠. 전체 시간이 3초니까 1 플러스 2. 그러면 재분극 상태겠죠? 재분극. 네, 칼륨이 확산된다. 맞는 거죠. 지금 D급본 봐볼게요. 전체 시간이 5초일 때 B의 D4, C의 D4 막전이 값을 묻네요. 자,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 막전이 값은 어떻게 구하죠? 네, 막전이 값은 막전의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막전의 시간 구해볼게요. 일단 B 같은 경우에 3 플러스 2죠. C 같은 경우에 2 플러스 3입니다. B는 막전의 시간 2초, C는 막전의 시간 3초이기 때문에 막전이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80 나오네요. 막전이는 같네요.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이 문제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A와 B, 1번과 3번이 A와 B 둘 중에 뭔지 막혔다면 가설을 이용해서 그거를 뚫어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값이 있으니까 뉴런과 막전의 값 위에 몇 플러스 몇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네, 뭐 그냥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020년 6월 14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전체 시간이 6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점별 거리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막전이 그래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네, 막전이 값과 뉴런 위에 몇 플러스 몇 그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써볼게요. 그 B의 D2는 마이너스 80, 막전이 시간은 3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3초. 선생님 왜 이동 시간 3초예요? 전체 시간이 6초고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 시간 3초니까 이동 시간은 당연히 3초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D3도 마이너스 80이기 때문에 3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뉴런 위에도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 플러스 10이라는 막전이는 네, 몇 플러스 몇이라고 쓸 수 없냐, 약간 좀 쓰기 뭐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몇 초일 때 플러스 10이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쓰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C 같은 경우에 자극을 주고 D3까지 즉 3cm를 이동하는 동안 3초가 걸렸다 했잖아요. 그럼 속도가 1이겠네요. 그럼 B는 속도가 2겠죠? 왜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이 플러스 10은 몇 플러스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B 같은 경우에 속도가 2기 때문에 2cm를 1초 만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동 시간이 1초 더 걸린 4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4 플러스 2. 네, 그러면 이제 조건 해석을 다 했죠?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D1에서 발생한 흥분은 B의 D4보다 먼저 도달하냐, 즉 이동 시간을 묻고 있잖아요. B의 D4는 네, 4 플러스 2죠. C의 D4까지는 4cm니까 4 플러스 2겠네요.
이동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먼저 도달한다. 틀렸습니다. 기억. 기억은 네, 자극을 주고 나서 4초가 경과했을 때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냐, 즉 나트륨 확산이 일어나냐 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지금 탈분극이냐 묻는 거잖아요. 즉 막전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 막전이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막전이 시간을 구함으로써 판단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막전이 시간을 구해볼게요. C에서 D3. C에서 D3는 3 플러스 1이겠죠. 전체 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그러면 막전이 시간이 1초, 탈분극 맞네요. 니은번은 정답 맞다. D급번 볼게요. 전체 시간이 5초일 때 B의 D2에서 B의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즉 막전이 상태를 묻고 있죠. 막전이를 묻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값이 있으니까 막전이 시간을 이용해서 구하자는 거였죠. 그러면 B의 D2 보면 3 플러스 1이죠. 탈분극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이제 크게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막전이 값이 있을 때 없을 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2020년 9월 16번. 이 문제 조금 약간 까다로웠죠?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극을 주고 경과 시간이 T1, T2, T3, T4일 때 지점 2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내었다. 이전 문제랑은 약간 결이 다르죠? 이전 문제는 시간은 하나로 고정해주고 지점을 다르게 준 다음에 그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점을 결정해주고 시간에 따라서 달리 측정한 막전이를 여기다 주게 되었죠. 약간 조금 형태가 다르죠. 근데 형태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유형이라고 느낄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약간만 좀 형태가 바뀌어도 신유형이라고 느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정말 신유형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 문제를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 자, 시간이 일단 T1이 제일 작고 T4가 제일 길대요. 생각을 해보면 T1, T2, T3, T4는 몇 플러스 몇이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이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T1, T2, T3, T4의 이동 시간은 다 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지점이니까 이동 시간은 다 똑같은 뭐 미지수 A로 같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른 거는 오로지 막전이 시간만 다를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시간이 3초와 4초가 있는데 D1에서 D2까지 이동 시간이 2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초, 4초 둘 다 이동 시간은 똑같이 2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막전이 시간이 1초냐 2초냐 이 차이겠죠. 즉 이동 시간이 크면 클수록 막전이 시간이 더 오래 진행되었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막전이 시간이 오래 진행되었다면 어떤 의미였죠? 이게? 네, 막전이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에 찍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오른쪽에 찍힌 게 시간이 더 길다 라는 그 논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이제 A와 B 두 뉴런의 속도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같은 지점에서 일단 비교를 하고요. 같은 시간에 막전이를 비교한다고 해보면, 자, 속도가 A, B 중에 속도가 더 빠른 뉴런이 D2까지 이동 시간이 더 짧게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D2에서의 막전이 시간은 더 길겠죠. 그죠? 즉 같은 시간을 비교했을 때
막전이 시간이 더 긴, 즉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에 찍히는 A, 이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에 찍히잖아요. 막전인 시간이 더 길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이동 시간이 짧다는 뜻이다. 이동 시간이 짧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간도, 아니, 속도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더 빠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뭔가 구체적인 값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볼게요. 일단 A는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82, 2, 그 다음에 플러스 22, 3, 플러스 12, 4, 마이너스 62, 1.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12, 2, 또 플러스 22, 1, 그러고 마이너스 62, 4, 마이너스 65가 3. 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시간을 비교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른 게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이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2번이 제일 시간이 길겠네요. 그러면 2번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B도 마찬가지로 2번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이 여기 찍히게 되고, 그럼 나머지는 오른쪽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 왼쪽에 찍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순서가 나왔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2번, 두 번째 오른쪽은 1번,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렇게, 이게 T4부터 T3, T2, T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1번이 두 번째니까, 그 다음에 2번, 아니 4번이죠. 4번은 세 번째, 여기 3번은 네 번째. 어디 와도 상관이 없네요. 자, 문제 뭐 다 푼 것 같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3번은 T1이다. 3번은 T1 맞죠? 우리가 구했죠? T2일 때, T2 즉 4번일 때 B의 D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구체적인 값이 없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막전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B의 D2 4, 4.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재분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 속도는 A가 더 빠르다.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체감상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과 좀 형태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좀 달라졌으면 신유형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약간 문제를 풀기 망설여지면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좀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T1, T2, T3 오케이, 시간이 다 다르네. 근데 막전이를 재야 돼. 그러면 이동 시간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더 길수록 막전이 시간이 더 길겠구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시간이 더 긴 게 더 오른쪽에 찍히겠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뭐 스킬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그런 스킬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스킬을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신유형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거를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전 시간이 길어지네. 오케이. 그렇게 한번 쭉 해석해 보니까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네. 오른쪽에 찍힐수록 더 시간이 길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아무쪼록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는 2020년 수능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신경 AB가 있다. 자, AB 속도 비교 반드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같은 지점에 자극을 주고 전체 시간이 2초, 3초, 5초, 7초일 때 D2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제어돼요. D2에서 막전이를 측정했대요. 그 다음에 자극을 준 지점은 D1 아니면 D4 중 하나다. 그 다음에 2, 3, 5, 7 구체적인 값이 나왔죠? 그럼 몇 플러스 몇이라고 쓸 준비를 해야겠죠? 거리도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래프도 구체적으로 나왔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속도가 1 아니면 1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써보겠습니다. 3 플러스 이동시간 모르죠? 여기도 3 플러스 이동시간은 몰라요. 근데 같은 시간에서 비교했을 때 더 오른쪽에 위치한 게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A와 B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죠? B가 더 오른쪽에 있죠? B가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와 3은 적어도 3초 이상이죠? 그죠? 근데 2와 3이 시간 3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3초가 된다는 거는 여기 0 플러스 3이라는 거고 0 플러스 3이라는 거잖아요. 0 플러스 3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동시간이 0이라는 거는 자극을 준 지점에서 막전이를 측정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막전이를 측정한 곳과 자극을 준 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동시간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와 4는 3초보다 더 커야 되겠죠. 5초 아니면 7초여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게 5초고 7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학생은 가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5초라고 해보자. 이거를 7초라고 해보자.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가설을 안 해도 발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A에서 시간 두 개가 있는데, 시간이 더 큰 게 막전이 시간이 더 길잖아요? 막전이 시간이 더 긴 거는, 즉 오른쪽에 찍히는 거는 이 마이너스 80이죠. 이게 더 시간이 긴 거죠. 그래서 4가 7이고 2가 5다 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볼게요. 2 플러스 3, 4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이동시간이 2초고 A 같은 경우에 이동시간이 4초래요. 그렇다면 1과 4 중에 D4의 자극을 줬겠네요. 그죠? 그래야만 4초가 걸리고 2초가 걸리니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 1은 마이너스 60일 때인데요. 여기서도 한눈에 이게 3초구나 라는 거를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설을 2초라거나 3초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세우면 되겠죠? 근데 저는 바로 생각으로 해볼게요. 자, 이건 2 플러스 1이어야 될 겁니다. 왜냐? 자, 만약에 이게 2초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2 플러스 0이 되잖아요. 이동시간 2초니까. 그러면 막전의 시간이 0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2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3초, 3번이 2초. 문제 다 풀었죠? 문제 풀러가 볼게요. 2는 5초입니다. B 속도는 2. 그 다음에 디귿에 막전이를 묻고 있네요. 여러분, 막전이를 묻고 있다면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전이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한번 막전이 시간을 구해볼게요. 전체 시간이 4초일 때 D3에서의 막전이 4초일 때는 3 플러스 이동시간이 3초죠. 그 다음에 막전의 시간은 1초입니다. 막전의 시간이 1초일 때 마이너스 60이냐? 마이너스 60이냐?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그럴싸해 보인다고 정답을 찍기가 약간 조금 논리적이지가 않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궁금한 게 막전이 시간이 1이면 막전이 값이 60인지
마이너스 60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했던 조건 중에 막전이 시간이 1초일 때 마이너스 6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60 보이죠? 막전이 시간이 1초일 때 마이너스 60이 됐잖아요.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으시죠? 자, 이 문제에서도 풀다 보면 간단하게 가설을 세워야 될 때도 있었고, 가설을 세우지 않아도 이제 생각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게 5다, 7이다, 3이다, 2다 이런 게 판단이 안 선다면 가설을 하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1년 9월 10번 문제입니다. 신경이 4개가 나왔네요. 어이구야, 4개 나왔구나. 익숙하지가 않구나. 네. 자, 일단 속도를 비교해야겠죠? 속도 비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전체 시간이 5초다. D1에 자극을 줬다. 지금 구체적인 값이 있죠? 그 다음에 D2와 D3에서 막전이를 재었다.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인 값이 있다고 판단하고, 왜요? 거리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몇 플러스 몇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이거는 2 플러스 3, 3 플러스 2, 2 플러스 3이겠죠? 그러면 뉴런 위에도 써놔야겠죠. 2 플러스 3이고 2 플러스 3이고 3 플러스 2고. 자, 그러면 속도도 구해볼게요. C 같은 경우에 4cm를 이동하는데 이동시간이 2초래요. 그럼 C는 속도가 2겠죠. 근데 B와 C가 이동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B는 속도가 2겠네요. D 같은 경우에 2cm를 가는데 3초가 걸때요. 그러면 속도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지금 B의 D3에 A라고 미지수가 처리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거는 출제자가 물어볼 거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구합시다. 자, 일단 A, 막전이 값이잖아요. 막전이 값은 어떻게 구하죠? 네, 막전이 시간을 이용해서 구하죠. 막전이 시간을 구해보자면 B의 D3는 3 플러스 2죠. 왜요? 속도가 2니까 D2에서 D3까지 가는데 1초가 더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동시간이 2초에서 플러스 1,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막전이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막전이 값은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C에서가 더 빠르다. 맞죠? C가 2, D가 3분의 2, 플러스 30 우리가 미리 구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이 3초일 때 탈분극이 죄송합니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막전이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막전이 값을 물어보니까 막전이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전체 시간이 3초일 때 D3는 2 플러스 1이겠죠? 탈분극? 맞습니다. 막전이 시간이 1초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괜찮으시죠?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구체적인 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막전이 값과 뉴런 위에 몇 플러스 몇이라고 써놓고 막전이를 찾아라 라고 물어본다면 막전이 시간을 구해서 판단을 했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2년 6월 11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신경 A. 신경이 하나만 나왔네요. 어이구야. 그 다음에 지점별 거리가 주어져 있대요. 어이구. 네, 구체적인 값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시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4초, 5초, 6초. 그 다음에 1과 2는 D2 아니면 D4 중 하나다. 네, 그 다음에 자극은 D1 아니면 D5 중 하나 줬대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일단 구체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막전이 값을 보고 몇 플러스 몇인지 써볼게요. 플러스 30은 막전 시간 2초죠? 그러면 이동 시간은 2초입니다. 왜요? 전체 시간이 4초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커진다고 해서 이동 시간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같은 시점에서 막전이를 쟀으니까 이동 시간은 변하지 않고 막전의 시간만 변한다. 2 플러스 3, 2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6초일 때 1번에서는 막전의 시간이 2초이고 이동 시간은 4초겠죠? 그럼 시간이 줄어들수록 막전의 시간이 하나씩 줄어들게 되겠죠? 4 플러스 1, 4 플러스 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1번과 2번에서 이동 시간이 하나는 4고 하나는 2래요. 그 말은 1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자, 2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나는 자극을 어디 줬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자극을 어디 줬는지 딱 결정이 나면, 아,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D2가 2번이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 대부분이 막혔을 거예요. 아, D1, D5 중에 어디 줬지? 바로 판단이 안 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맨날 말하지만 가설을 세워야 돼요. D1에 줬다고 해보자. D5에 줬다고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D1에 줬겠구나. 왜? 이동 시간이 2고 이동 시간이 4이기 때문에. 그죠?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거리도 2배 차이가 나야겠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듣고 넘기시면 돼요. 우리는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설을 세워 볼게요. D5에 자극을 줬다고 해볼게요. D5에. 그러면 이게 D4, 이게 D2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D5에서 D4까지 거리가 1인데 이동 시간이 2초래요. 그 다음에 D2까지 이동 시간은 4초래요. 말이 안 되죠? 속도가 갑자기 변하나요? 그건 아니죠. 자, 일단 1cm를 가는데 2초 걸렸으니까 속도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3cm를 가는데 2분의 3초가 걸려야겠죠? 잠시만요. 3cm를 가는데 6초가 걸려야겠죠? 4초가 아니죠. 즉 모순점이 나타났습니다. 모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D5에 자극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고 D1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D2가 2번이 되겠고 1번이 D4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모순이 없죠? 문제 풀러 가면 됩니다.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죠. 왜냐하면 2 플러스 땡땡땡이잖아요. 4 플러스 땡땡땡이고 거리 2cm를 2초 만에 가는 거니까 속도가 1이겠죠? 어이구야,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니은번에서. 자, A는 막전이 값이잖아요. 막전이 값은 어떻게 구하죠? 네, 막전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막전이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값이 있잖아요. 막전의 시간은 3초죠. 그러면 마이너스 80 나오죠.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이 4초일 때 막전이를 묻고 있네요. 그럼 막전의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D3까지는 이동 시간이 3, 전체 시간이 4니까 막전의 시간 1이에요. 탈분국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게 비슷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신경계라면 구체적인 값이 있는 거, 구체적인 값이 없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막히면 네,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저랑 한번 같이 극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022년 9월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서 시험 현장에서 많이 벌벌 떨었던 그런 문제네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A와 B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우리는 속도 비교 해야겠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D3에 자극을 주고 오케이, T1. 네,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봤더니 거리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네,
막전이 그래프도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게 공존하니까 두 가지 다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 막전이 값 위에 몇 플러스 몇이라고 써놔야겠죠? 3이고, 네, 뭐 나머지는 0은 네 일단 모르겠고, 여기 마이너스 60은 지금 보니까 막전이 시간 1초네요. 0은 1 플러스 5거나 1.5거나 2.5거나. 오케이, 일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속도가 1이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또 이제 그걸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극을 준 지점에서, 즉 D3에 자극을 주고 D3에서 막전이를 측정했다면 A와 B 속도가 다른 두 뉴런에서 이동 시간이 0이고 막전이 시간은 같겠죠. 다시 말해서 두 뉴런 모두 다 막전이 값이 같을 겁니다. 그죠? 막전이 값 같지 않죠? 막전이 값 같지 않죠? 이거 두 개 막전이 값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극을 준 지점에서 막전이를 재었다면 이동 시간이 0이기 때문에 다른 지점에 비해서 막전이 시간이 제일 길죠? 즉 다시 말해서 막전이 시간이 제일 길다는 말은 막전이가 제일 오른쪽에 찍힌다는 말이죠. 자, 이 친구들은 이 마이너스 80에 비해서 왼쪽에 찍히죠?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80보다 더 오른쪽에 찍혀야 되는 게 D3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D4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에 자극을 주었다. D4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1, 2, 4를 보게 되면 더 오른쪽에 있을수록, 즉 막전이 값이 오른쪽에 있을수록, 즉 막전이 시간이 더 많이 진행된 거일수록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깝잖아요. 3이고 이 0은 1.5 아니면 2.5죠? 이것도 1.5 아니면 2.5예요. 막전이 시간이 긴 거는 1번입니다. 그러면 제일 가깝겠죠? 그래서 1번이 D4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몇 플러스 모르겠지만 3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와 4는 1 플러스 5 아니면 2 플러스 5인데 가까운 게 막전이 시간이 2 플러스 5겠죠? 먼 게 1 플러스 5고, 아이고 다시 쓸게요. 이동 시간은 모르고 막전이 시간만 알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속도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속도를 구해요? 자, D2와 D1의 막전이 시간이 1초 차이 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막전이 시간 1초 차이 난다는 거는 이동 시간이 1초 차이 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 이동 시간이 1초 차이 나는데, 즉 D2에서 D1까지 이동 시간이 1초인데, 네, 2cm를 1초 동안 간 거잖아요. A의 속도는 얼마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속도가 2죠. 그럼 우린 압니다. 어떤 걸요? 이동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2cm 떨어진 곳까지는 전 이동 시간이 1초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4초가 되겠죠. T1은 4가 됩니다. 여기는 1.5, 2.5가 되어 있네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속도도 구했고 전체 시간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있을 때, 니은에 있을 때, 디귿에 있을 때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시냅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조건을 해석하다 보면 이상한 점이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 왜 이상하지? 여기에 시냅스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D3은 만약에 디귿에 시냅스가 없다고 해볼게요. D4까지 속도가 1이기 때문에 2 플러스 2죠.
그럼 여기도 2 플러스 2여야 되는데 2 플러스 2일 때 0이 나오나요? 2 플러스 2일 때 플러스 30이 나오죠? 아, 그러면 여기에 시냅스가 존재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마치 그 세포 분열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돌연변이 해석할 때 썼던 방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모순이 생기네? 이 모순이 생긴 이유는 뭘까? 아, 돌연변이가 여기에서 있기 때문이네. 이거랑 비슷하겠죠. 자, 이렇게 디귿에 시냅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도 한번 2번과 4번 중에 뭐가 D1이고 D2인지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나머지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 플러스 1이 되고 4 플러스, 여기는 그냥 4 플러스 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D1이 될 수 있나요? D1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B에서 이동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은 D2가 되겠고 이건 D1이 되겠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전체 시간은 4초다. 시냅스는 디귿에 있다.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막전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값이 있으니까 막전의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A의 2는 D2잖아요. A의 2는 D2 2.5라는 막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뭐냐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막전이를 재었다면, 측정했다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일단 A와 B 두 뉴런 모두 다 막전이 값이 같은 거예요. 막전이 값이 같은 이유는 뭘까요? 이동 시간이 0이기 때문에 막전의 시간이 같아서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지점에 비해서 이동 시간이 0이니까 막전의 시간이 제일 길죠? 제일 길다. 막전의 시간이 제일 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 막전의 값을 찍었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겁니다. 막전이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이동 시간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좀 지저분하네요. D2의 막전의 시간은 2.5고 D1의 막전의 시간은 1.5잖아요. 막전의 시간이 1초 차이 난 이유는 이동 시간이 1초 차이 나서이겠죠? 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었죠? 이동 시간 1초 차이 난다. 즉 D2에서 D1까지 1초가 더 걸린다. 2cm를 1초 동안 간다. 즉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었죠?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가설을 하는 거였어요. 가설을 해서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괜찮으시죠? 이 문제는 조금 여러모로 복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022년 수능, 작년 수능 14번이죠. 자, 이랬을 때 전체 시간이 4초래요. 구체적인 값이 있네요. 근데 거리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어허. 일단 그러면 구체적인 값이 없는 걸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전이 값이 어떤 값으로 나오지 않고 속하는 구간으로 나오게 되네요. 아,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신경이 3개가 나왔으니까 속도 비교해야겠죠? 그 다음 1, 2, 3, 4가 D2, D4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1, 2, 3, 4가 D2, D3, D4 무엇인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된다면 기억은 탈분극 시점이네요. 오케이. 니은 재분극, 디귿은 뭐 가분극이라고 뭐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기억에서 디귿으로 갈수록 막전의 시간이 더 길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디귿으로 갈수록 막전의 시간이 더 길다. 즉, 이동 시간이 더 짧다는 뜻이겠죠? 한번 봐볼게요. 일단 속도 비교해야 되잖아요. A와 B 봐볼게요. A와 B. 3이라는 지점에서 보았을 때 A가 디귿이라는 구간에 막전의 값이 속하게 됐네요. C는 니은. A가 더 오른쪽에 위치하죠? 디귿이잖아요. A가 더 속도가 빠르겠네요. A가 더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B도 한번 볼게요. B. B와 C. 기역과 디귿이잖아요. C가 더 빠르겠네요. 왜냐면 C의 디귿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이동 시간이 짧다는 거겠죠? 그래서 B가 더 느리다. C가 더 빠르다. 즉 속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속도 비교했으니까 1, 2, 3을 구하면 되겠죠? 1, 2, 3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이동 시간은 짧고 막전의 시간이 더 길다. 즉 오른쪽에 찍힌다. 이 논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A의 1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이 두 지점에서 더 오른쪽에 찍히는 거는 3번이겠죠? 3번이 더 가깝겠네요. 3번이 더 가깝다. 1번보다. 그 다음에 C에서 2번과 3번 봐볼게요. 2번과 3번을 봐보면 2번이 더 오른쪽에 찍히잖아요. 그죠? 2번이 3번보다 더 오른쪽에 찍힌다. 그럼 더 가깝다는 말이겠죠? 즉 이게 D2, D3, D4가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일 때, 전체 시간이 4초일 때 A의 2번 2번에서는 막전이는 디귿에 속하냐? 일단 전체 시간이 4초잖아요. 근데 여기 D3 얘가 디귿이에요. D3 이게 D3예요. 그러면 일단 D2는 D3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전체 시간이 4초예요. 이 4초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D3와 이 4초 그 사이에 D2가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봐볼게요. B의 D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한번 봐볼게요. 즉 니은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니은. B의 D3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즉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보게 된다면 디귿은 B의 3번은 재분극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게 되면 기억 여기에 일단 2번 D2가 찍히게 되는 거잖아요. D2와 D3를 비교했을 때 D3가 더 멀잖아요. 즉 D2에 비해서 더 왼쪽에 찍혀야 됩니다. D2에 비해서 더 왼쪽에 찍혀야 되기 때문에 디귿에 안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번 틀립니다. 속도는 우리가 미리 판단했지만 A가 제일 빠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저 문제를 같이 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값이 있는 거, 구체적인 값이 없는 거. 네, 그 다음에 좀 둘 다 나왔다 싶으면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막혔다. 그러면 문제를 해석하면서 가설을 세우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면 신경계에서 조금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